안녕하세요. 강원도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논술 네 번째 강의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편을 진행하게 된 강원진학지원센터 교사 김경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동국대 인문편을 살펴볼 텐데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문항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특징적인 게 굉장히 깁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하나하나 어떻게 대응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역시나 챕터 1, 2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자, 전형 방법과 배점,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출제 유형과 개요를 좀 살펴보고요. 그 특징과 유의사항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어떻게 할지 해설을 하고 채점 기준 보면서 예시 답안까지 연결시켜서 우리의 답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 방법 챕터 1입니다. 전형 방법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뭐 동일합니다. 보면 1배수로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1배수를 뽑고 교과 20, 특징이 그러네요. 교과가 학생부가 30%가 들어가고 교과 20, 출결 10% 들어가는 게 특징적입니다. 논술이 70%고요.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최저학력 기준은 꼭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개 영역의 등급 합이 5등급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국사는 4등급 이내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놓치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경찰행정학부나 뭐 기타 등등 같은 경우 조금 더 높네요. 두 개 4등급이고요. 약학과 같은 경우도 3개 4등급, 어마무시한 등급을 갖고 있네요. 자, 그러면 특이점은 자연계열은 수학하고 과학 한 개 영역을 포함해야 되고요. AI 계통 같은 경우 수학이나 혹은 수학, 과학을 포함해야 된다는 옵션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약학과 같은 경우도 수학하고 과탐 한 개를 포함해야 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탐구 영역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두 개 과목 중 한 개, 상위가 한 개만 할 수 있고요. 제2외국어나 한문으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사회나 과탐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건. 자, 출제 유형 및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방식 인문계열입니다. 우리 이쪽이죠, 그죠? 자, 형태 고교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제시문 기반, 종합적 사고 능력, 이해력,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을 살펴보는 형태입니다. 표현 능력 등을 평가하는 통합교과형 논술입니다. 자, 출제 범위는 2015 개정교육과정 내에 있는 국어교과서, 그리고 국어교과, 그리고 사회, 역사, 도덕 포함이고요. 한국사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징이 한국사가 좀 들어온다는 게 조금 제가 공부해보니까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자, 문항수는 3개 지문이고요. 3개 문항이고요. 영어 지문이 없습니다. 영어 지문이 없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자, 문항 구성 및 답안 물량은 앞에 문항 2개는 400자짜리, 그리고 뒤쪽에 있는 문항 1개는 700자짜리더라고요. 그래서 더해보니까 400자, 400자, 700자, 1500자 정도의 글을 쓴다. 그의 분량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상 모집 단위를 보니까 인문계열, 경찰행정학부, AR, 소프트웨어 융합부가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고사의 특징입니다. 동국대가 생각하는 논술고사의 특징은 자, 출제 원칙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동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출제 원칙은 고교 교육 중심이라는 교육부 기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과서나 교육과정에 다루지 않는 개념이나 내용을 배제하며 영어 지문을 출제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고교교육과정 내입니다. 따라서 개념이라든가 우리가 사용하던 기초적인 역량 자체는 다 고교과정 수준이라는 거예요. 즉 고등학교 3년간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수한 학생은 충분히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지향해 왔습니다. 2025학년도 동국대 논술고사 역시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의거해 출제하는 방식을 유지할 것입니다. 자, 동국대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주요 특징은 특정 전공에 치우치지 않는 내용의 지문을 선별하여 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낮춘다는 점입니다. 다만, 자, 여기에 별표예요. 지문이 6개에서 12개로 읽어야 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동국대 하면 길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또한 글의 종류가 설명문, 논설문 등으로 다양하고 다루고 있는 제재가 인문, 사회, 자연, 철학 등 광범위하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의외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이따 해보겠지만 너무 길다 보니까 쓸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절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인문계열 논술고사의 유형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주차적으로 비교를 통한 제시문의 요약. 요약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심 화제에 대한 설명과 비판, 그리고 견해나 대안 제시 등입니다. 자, 외연 쪽으로는 세 가지 유형을 골고루 출제하고 있지만 주어진 논점을 토대로 추론하여 요구에 맞는 답을 제시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2와 3의 비중이 배점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요약보다는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고 비판적인 글쓰기를 이어가는 과정이 더욱더 점수를 높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에서 암기 위주의 단편적 지식이나 정형화된 답안으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걸 연습을 계속 해가지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개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력과 응용력을 발휘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술고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과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인문사회, 문화, 그리고 고전 등에 걸친 다양한 독서 경험을 쌓고 문제에 요구된 논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지금 뭐 수험생인 3학년 수험생 입장에서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1, 2학년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과 시간에 배우는 학습 활동을 잘 할 수 있고요. 평소에 독서 활동을 좀 다양하게 해놓으면 뭐 독서 활동이 좀 어렵다고 보면 신문이라도 꼼꼼하게 읽어놓는 게 있다면 좀 접근도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출제자는 수험생이 각 지문이 아우르는 공통화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논지를 풀어내는지를 평가의 주안점을 삼고 있으면 명심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인 뭐야? 지문 간의 연결성,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핵심 개념은 무엇인지,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내 의견을 표현하는지, 이게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자, 유의사항 두 번째를 볼까요? 동국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인문 1과 인문 2로 나누어 출제됩니다. 인문 1과 인문 2 간의 기출 방향의 차이는 없고 지원 인원을 고려해서 시간대로 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동일하다는 거고요. 인문계열 논술은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사 시간은 100분입니다. 작성 분량은 총 1,500자 이내로 두 문항은 400자 내외 그리고 700자 내외 형태입니다. 제시문의 양이 많은 편이므로 100분 시간 동안 신속하게 제시문을 파악하고 논지를 숙지하여 답안을 완성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동국대는 약간 접근법이 달라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읽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제한된 시간이라는 거, 시간에 대한 거 꼭 체크해야 됩니다. 자, 논술 평가의 주안점. 자, 논술 답안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평가하는 것은 지문과 주제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적 진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는 답안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어를 통해 판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죠. 제시문이 있습니다. 키워드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찾은 키워드는 반드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종합적 사고력, 즉 분석력, 추리력, 문제 해결력 등을 평가합니다. 즉 출제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때 답안의 내용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 등급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핵심어를 뽑고요. 그건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해하지 말자라고 제가 정리했는데 답안을 작성할 때 연필이 아닌 검정색 볼펜. 이건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챙겨 가셔야 돼요. 검정색 볼펜으로 되고요. 수정할 때는 수정 테이프 되더라고요. 원고지 교정법에 의해서 뭐 삭선하시거나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사에 응시하기 전에 원고지 교정법 정도는 학교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눠서 조금 배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가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답안의 내용입니다. 기억하세요. 아까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지엽적인 것, 띄어쓰기, 맞춤법, 비문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컨텐츠입니다. 내용이 얼마나 적절하냐가 중요합니다.
자, 글씨체가 예쁘지 않더라도 작성한 답안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자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 글씨체가 엉망이거나 맞춤법에 오류가 많다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와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건 이해하셔야 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았어. 여러분들 수행평가를 내셨습니다. 하다못해 수행평가를 내도 읽을 수 있어야지 저희가 평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선생님들마저 이해 못할 정도의 글씨라면 그 외부 사람이 보고 평가해 주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는 있게 써라. 그럼 좀 크게 쓰면 좋겠죠? 특히 남학생 여러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쁘게 쓰지 않아도 좋은데 알아볼 수는 있게 써라 라는 걸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챕터 2입니다. 너무 길어요. 여기는 보시면 자, 사회문화, 그 다음 세계지리, 그 다음에 보시면 고등학교 정치화법, 또 세계지리, 그리고 국어입니다. 그런데 문제 1번이에요. 이런 패턴이 이루어집니다. 또 넘겨볼까요? 역시나, 아이고, 잠깐만요. 역시나 보시면 제가 이제 세트를 해놨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문제 2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문이 굉장히 길다라는 게 특징이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사회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갖춰야 할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이다. 환경 문제, 자원 문제, 전쟁과 테러 등의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들은 인류의 생존과 지구라는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인들이며 인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함께 고려하는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이 주장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교과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자, 제 질문입니다. 기후변화란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에 의해 기후가 변화하는 것이다. 기후는 태양 복사 에너지 변화, 대기 구성의 변화, 지표면 상태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화석 연료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산림 파괴 또한 지구 온난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문제 상황을 제시한 것 같아요.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와 법입니다. 자, 국제사회는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제도화하고 세계 각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란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함에 있어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여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를 말한다. 자본주의적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서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에 참여하기는 어렵다. 국제적 이익을 앞세우기 전에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자,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은 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 기후 변화 방지 대책이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협약이 발효되면서 총회에 참석한 195개 국가는 2100년까지 5년마다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해 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에는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산업별로 탄소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이 부족한 기업은 다른 기업의 배출권을 사서 쓸 수도 있도록 도입한 시장 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정치화법 교과서였고요. 자, 제시문입니다. 자,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군요. 그린피스, 지구, 벗 등의 비정부, 즉 NGO는 환경 문제 심각성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린피스는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비정부 기구이다. 또한 비정부 기구는 정부의 환경 정책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소수인종, 그리고 국제 영향력 있는 개인 등도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라입니다. 자,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교과서 일부를 발췌했군요. 자, 얼마 전에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휴지로 물기를 닦다가 휴지 보관함 위에 붙어 있는 공익 광고를 보았다. 거기에 쓰인 단 한 번을 쓰기 위해 50년을 키웠습니까? 라는 문구를 보고 순간 뜨끔했다. 휴지를 마구 쓰는 나에게 하는 말 같았다. 평소에 나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다음 아무 생각 없이 휴지나 손 건조기를 써왔다.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손에 물기를 닦을 때 휴지나 그리고 손 건조기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렇게 휴지나 손 건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 과연 괜찮을까? 많은 사람이 한 번 쓰고 버린 휴지,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손 건조기를 대체할 방법은 없을까?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방으로 손수건을 제안하고자 한다. 손수건을 사용하면 이처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물론 휴지나 손 건조기를 사용하던 지금까지 습관을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지 않은가?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기, 친구에게 손수건 선물하기 등이 실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작은 실천이 갈수록 나빠지는 지구 환경을 살리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라고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시문가를 통해 나에 나타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첫 번째 문항입니다. 역시 잘라봐야 되겠죠. 쉽지 않습니다. 제시문 너무 깁니다. 다라마에 근거하여 나에 나타난 문제의 해결 방안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나는 문제 상황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고요. 이걸 해결이 필요한 이유를 가해서 찾아 써야 되고 그리고 해결의 요소들을 다라마에서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연결시키는 것을 여러분들께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300자, 400자예요. 길게 쓸 수가 없어요, 이건. 길게 쓸 수가 없으니까 굉장한 압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키워드 채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가 제시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 너무 중요하죠. 가의 가장 큰 아들은 지속 가능한 사회였죠. 그럼 지속 가능한 사회는 결국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라고 봤을 때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들은 결국 이걸 해결해야지만 지속 가능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게 가 제시문의 가장 핵심적인 어휘들이죠. 그런데 나 제시문에 왔더니까 아까 얘기했죠. 문제 상황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기후변화. 그런데 기후변화는 자연적 원인이 있고 인위적 원인이 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건 인위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인위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것 중에 가장 큰 화두는 결국 지구온난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후변화가 심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지구온난화가 문제야? 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아예 한 김에 다 볼까요? 다 제시문도 보면 그러면 다 같은 경우를 보면 국제사회는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제도하고 세계 각국에 협력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공조체제가 가장 중요한 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대표적인 사례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들어놓은 거죠. 그러면 구체화시키는 답지를 요구할 땐 요 녀석을 넣어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 제시문에서 보면 자, 그린피스나 지구의 법 같은 예시고요. 결국 NGO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정부 기구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그 비정부 기구 이외의 자, 여기 또 한이 있죠. 그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소수인종,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개인 등도 이런 활동하고 있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마 제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제시문은 굉장히 어때요? 개인적 일상적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는 체크를 했는데요. 우리의 이러한 작은 실천이 갈수록 나빠지는 지구 환경을 살리는 데에도 이바지한다는 점을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채점 기준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점 기준은 아주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자, 1번 제시문 가나를 바탕으로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천하기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가라는 건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속 가능한 사회의 필요성을 나에 적용시키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제시문 다를 바탕으로 국제법, 국제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제도하고 세계 갖고 협력할 수 있는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쭉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의 내용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라를 바탕으로 해서는 NGO와 그 나머지 것들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을 바탕으로 해서는 결국 손수건을 사용하는 개인적 노력이죠. 굉장히 이건 미시적인 노력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볼게요. 상이 되면 1번, 2번, 3번, 4번은 모두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냥 뭉뚱그려 쓰지 말아라. 각각의 것은 반드시 다 언급해라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글을 구성해야지만 배점 기준에 부합하는 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문제를 다시 하나 넣어놨어요. 제시문 가를 통해 나에 나타난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다라마에 근거하여 나에 나타난 문제 해결 방안을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볼까요? 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나오네요. 그죠? 해결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는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의 협력을 제도하고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조체를 구축해야 된다. 국제법의 예로 파리기구 협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현대에는 NGO,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소수인종,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개인 등도 지구 온난화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손수건 사용과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크게 연결하기보다는 그냥 제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각각의 요소가 나와서 점수를 얻어야 된다는 걸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이죠. 두 번째. 자, 챕터 2입니다. 자, 두 번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를 하나, 둘 표현해 놓았고요. 3개나 표현했군요. 그 다음에 라에서 생윤 교과서가 왔고요. 그리고 마에서는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논어와 맹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볼까요? 제시문 가나에 나타난 유교의 윤리사상을 통해 마에서 언급한 공자와 맹자의 주장에 근거를 설명하고, 그런데 옵션이 있잖아요. 제시문 가나에 나타난 유교 윤리사상을 반드시 제시해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명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약적 진술이 나와야 될 거고요. 다와라에 제시된 현대적 관점에 근거하여 마에서 언급한 공자와 맹자의 주장을 내가 이제부터 비판해야 되는 거죠. 아예 방향성을 준 거죠. 비판해. 잘못되었어. 라는 겁니다. 역시나 300자에서 400자, 많아도 400자니까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본문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의 핵심 사상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이다. 인이란 사람을 사랑함과 사람다움, 즉 타인을 사랑하는 정신이자 사회적으로 완성된 인격체 인간다움을 의미한다. 공자는 인을 실천하는 덕목으로 효, 재, 충, 신 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효와 재를 인을 실천하는 근본으로 보고 매우 중시하였다. 그래서 효재를 기본적인 덕목으로 제시하고 이를 타인과 사회적 관계로 확장할 때 비로소 사회의 질서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충서의 덕목을 제시하였는데 충은 조금의 속임이나 허식 없이 자신의 마음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고 선은 자신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자, 두 번째, 나 제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에서 인의 윤리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대동사회를 이상사회로 제시했고, 이러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동양 윤리 사상에서는 개인의 인격 도야를 특히 강조했다. 유교 윤리 사상에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먼저 자기 수양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공자는 이와 같이 자기를 수양해 나감과 동시에 타인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이상적인 인간을 군자라고 하였고, 유교윤리 사상은 인격 완성을 중시하고 가족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지향해야 할 도덕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개인 간의 도덕 관계를 유지하게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자, 제시문 다 읽고 나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개인의 도덕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 제도나 구조가 필수적이다. 개인의 도덕성을 초점을 두더라도 사회 제도가 구성원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사회 구조 속에서 각 개인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공정한 사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 구성원인 개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러한 제도는 행복한 삶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 즉 개인의 도덕성과 함께 공정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인간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뭐 제도적인 얘기를 하고 있군요. 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권리, 의무, 소득, 기회, 명예, 직위 등과 같이 한정된 재화를 놓고 벌이는 구성원 간의 이해 갈등을 공정하게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근로자는 응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 학생은 응당하게 받아야 할 점수, 범죄자는 응당하게 받아야 할 처벌을 받는 등 구성원 각자가 응분의 몫을 받을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사회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구성원 각자에게 법 앞에 평등이 실현될 때 기본권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며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점이 포인트인지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입니다. 이제는 윤리와 사상 교과서인데요. 보시면 초나라 때 공자의 논어가 있고요. 맹자가 시록되어 있습니다. 초나라 석공이 공자에게 말하기를 우리 고을에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그것을 고발하였습니다. 라고 하자 공자는 우리 고을에 정직한 사람은 이와 다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숨겨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숨겨주는데 그 가운데 정직함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논어. 자, 다음 글입니다. 제자인 동웅이 물었다. 순임금이 천자였을 때 고요가 사법을 담당하는 관리로 있었는데 만약 순의 아버지인 고수가 살인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맹자가 대답하였다. 순임금은 천하를 헌시작처럼 버리고 몰래 아버지를 등에 업고 도망쳐 바닷가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즐거워하면서 천하를 잊었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보면 제시문가와 나에 나타난 유교의 윤리사상을 통해 마에서 언급한 공자와 맹자의 주장을 근거를 설명하고 그러면 공자와 맹자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의 근거를 가나에 찾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다와 라를 활용해서 현대적 관점에 근거해서 마에서 언급한 공자와 맹자의 주장이 어떤 점이 잘못되는지 비판하라는 얘기죠.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세요. 가나를 활용하려면 각각에서 핵심적 키워드가 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보시면 가에서는 이런 거죠. 자, 공자의 핵심 사상은 인이야. 근데 인이라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다움이야. 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 실천에 효제가 필요한 거야. 효제가 가장 기본적인 동목이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를 타인과 사회관계를 확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키워드가 될 거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인의 윤리를 바탕으로 대동사회, 즉 확장적 사고인 거죠. 그런데 이 대동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수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뭐예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를 들고 있고요. 동시에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를 먼저 정갈하게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나였죠. 자, 다 제시문과 라 제시문도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시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사회 제도나 구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은 어떤 도덕성이 실현되려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사회 구성원 간의 개인들이 서로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개인의 도덕성과 함께 공정한 제도가 마련되어야만 보장할 수 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반드시 구성원들 이걸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궁극적인 행복이란 추구를 하려면 이걸 따라야 된다는 거고요. 자, 라에서는 공정한 원칙과 기준, 비슷한 사례가 되네요. 제도적 장치보다 이번 원칙이 되는 거죠. 사회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구성원 각자에게 법 앞에 평등이 실현될 때 기본권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며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가 구축된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정한 원칙과 기준이겠죠. 적용의 잣대가 달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걸 어떻게 되는지 채점 기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시문가를 바탕으로 효라는 개념이 육아의 핵심 덕목이자 인에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건 명확히 제시한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가의 포인트는 효라는 거죠. 효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서는 확장적 개념인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는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다시 말하면 자기 수신에 대한 얘기가 제시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제시문 다에서는 현대사회에서는 제도적 측면, 결국 개인의 도덕성보다 제도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제시문 라에서 네 번째 조건이군요. 공정한 원칙과 기준이 적용돼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네 개. 똑같습니다. 네 개의 요소가 다 언급되었을 때 배점 기준에서 점수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보면요. 이런 글이 노출되는 거죠. 자, 이는 사랑의 정신이자 완성된 인격체 인간다움이다. 효와 재는 인을 실천하는 핵심적 가치다. 자, 우리가 체크했던 기본적인 핵심 어휘들이 다 나오고 있죠. 이를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때 사회 질서가 확립된다고 보기에 공자는 수신제가 치구평천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효는 인격 완성의 근본이자 이상적 인간성의 군자와 대동사회에 이르는 근본이다. 따라서 공자와 맹자는 효를 어떤 규범보다 우선시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 구조나 제도가 정의로워야 한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개인의 도덕성과 함께 공정한 제도가 담보되어야 된다.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정한 원칙이 적용되고 행위에 따르는 응분의 몫을 받을 때 법 앞에 평등이 실현된다. 부모 잘못을 비롯한 행위가 효윤리에 부합될 수 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에 정의에서 벗어난 행위는 임은 명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가서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가나 제시문에서 나왔던 어휘들을 이용해서 그 근거를 찾았고요. 그 현대적 관점에서 밑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요약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힘들었는데 마지막 문제까지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역시나 5개의 지문이 있고요. 여긴 6개의 제시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제시문이 있고요. 자, 각각의 제시문에서 또 역시나 요약을 통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와 통합사회 교과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자유가 모든 권리의 바탕이 된다. 이때 시민의 자유는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는 자유로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라고 부른다. 이러한 자유를 바탕으로 개인은 이성에 따라서 스스로 규범을 세우고 지켜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개인은 타인에게 간섭하지 않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양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 지문입니다. 나 제시문. 나는 이 도시 혹은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혹은 저 조합의 구성원이다. 또한 나는 이 시족, 저 부족, 이 민족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 좋은 것은 공동체에서 역할을 담당한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어야 된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도시, 부족,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부담과 유사한 정당한 기대와 책무를 물려받았다.
그것들은 나의 삶과 도덕의 출발점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결국 여기서는 약간의 공동체적 성격을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통합사회와 통합사회 두 개의 제시문이 되어 있네요. 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당하게 소유물을 취득하거나 양도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 결과로 빈부격차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만 안 된다는 얘기죠. 개인의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단 소유물의 취득과 양도 과정에 부정의가 있다면 교정해야겠죠. 자, 라 제시문입니다. 인간 사회는 분배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분배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라고 봅니다. 사회적 가치는 각 공동체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소산으로 공동체 안에서 고유한 사회적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회에서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치가 없으므로 가치를 분배할 때 공동체의 문화적 특성과 차이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공동체의 것을 인정을 하되 각각의 개별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와 바 글은 사실상 긴 글이죠. 독서 교과서의 일부를 발췌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설명으로 넘어가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길어지니까요. 자, 그럼 이제 핵심 어휘들 또 파악해 볼까요? 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어휘는 결국 자유라는 키워드죠. 모든 권리의 바탕이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모두 다 불간섭받을 수 있는 자유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걸 표현했고요. 자, 반면에 그러니까 개인이 우선되는 거고요. 반면 나 같은 경우는 나에게 좋은 것은 공동체의 역할을 담당한 누군가에게 좋은 것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공동체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다 제시문을 좀 요약적으로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당하게 소유물을 취득하거나 양도받았다면 그 사람이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나의 정당성이 보존되어 있는 소득물 같은 경우는 내 것이다라는 거죠. 개인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결국 나의 자유로움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라 같은 경우는 분배적 정의인 거죠. 그러니까 분배를 잘 해야지 사회적 가치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배의 출발점에 있는 사회적 가치는 결국 모든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공동체가 어떤 문화에 있는지에 따라, 즉 상대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마 제시문을 보면요. 드디어 뚜레피스가 군사법정에 섰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쭉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보면요. 재판은 완전 미공개였는데 여기서 쭉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은 어떤 대중성인 거죠. 재판에서 이 사람은 잘못되었다는 대중성인데 이 사람은 마지막에 여기에 대한 비판을 가합니다. 저는 불타는 항의는 저의 영혼의 외침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나는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서 내 소신껏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약간의 차별화가 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면이 있는 거죠. 자, 반면에 바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에 받아들일 수 없다. 무조건 항복하라 쭉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죽으러 가겠소? 자, 우리 자원해서 희생합시다. 왜? 공동체를 위해서. 원래 개인이 중요하다면 내 삶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나는 사회적 지도자로서 내 역할을 해야 된다. 공동체라는 틀을 자체에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점을 착안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자,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의 차이를 설명한 후에 다의 주장을 가의 관점에서 라의 주장을 나의 관점에서 설명하죠. 쉽지 않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가나의 관점의 차이를 설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조건대로 갈게요. 설명하고요. 그리고 다의 주장을 가를 가지고 다를 설명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를 가지고 라를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시문 가나를 토대로 마바의 상이한 정의관을 추론하고 그 이유를 함께 기술하라고 했습니다. 자, 순서를 따라가 봅시다. 700채짜리입니다. 자, 채점 기준을 보면서 어떻게 따라갈지를 확인해 봅시다. 제시문 가나의 관점 차이를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문제를 썰어보는 거죠. 결국 1번, 2번, 3번, 4번, 5번. 아까 나왔던 문제 유형이 결국 다 5개라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라는 거죠. 5개라는 건 그대로 다 들어와야지만 정답으로 인정되고 채점 기준표에 부합된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실제로 예시 답안을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재심문가는 외부 간섭을 받지 않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적인 도덕적 판단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자유를 엄청나게 강조한다는 거죠. 반면 재심문란은 개인이 반드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강조한다. 이 한 문장으로 대조로 표현하고 있고요. 재심문가의 자유적 관점을 보았을 때 재심문다의 개인의 소유권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신성불가침을 되어야만 하며 아울러 그 소유물의 활용은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려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이걸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심은 나의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보았을 때 재심은 나의 분배의 문제란 철저히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에 속하는 것으로 써 사회적 분배는 각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적 특수성과 상황에 의존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관점은 각각 정의의 문제를 다르게 보고 있는데 재심은 마의 역사적 사건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마에서 제시한 거는 결국 뭔가요? 개인의 자유의사인 거죠. 그걸 표현했기 때문에 자유라는 걸 뽑아내죠. 다시 말하면 가의 특성을 받고 있다는 걸 제시할 수 있고요. 독일에 패전한 프랑스가 그 희생역 유대인 장교 뚜레피스의 반역죄를 유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저자는 인류의 보편적 진리의 이념으로 뚜레피스의 무죄를 선언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입장을 표현한 거죠. 자, 이와 달리 반면에 재심은 바는 공동체의적 정의관을 보여주고 있다. 100년 전쟁에서 영국에 패배하자 프랑스의 칼레시와 시민 전체가 위험에 처하자 높은 지위에 있는 6명이 전체 시민을 대표해서 대신 처형을 받음으로써 전체 시민의 생명을 구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하고 나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오랜 시간 좀 걸렸네요. 동국대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동국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일단은 쓰는 양도 어느 정도 있지만 제시문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동국대를 준비하실 때는요. 제시문에서 각각에서 공통점과 차이는 빨리 캐치하셔야 되고요. 빨리 캐치하시고 나시면 그 상황에 맞게 간략하게 서술하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동국대를 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오늘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전 논술에 있어서 연습을 부단히도 하시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셨으면 합니다. 이제 합격이 목전에 있네요. 오랜 기간 강의를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강의했던 강원진학지원센터 김경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